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월 25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56분을 넘어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침 공기도 좋고, 굉장히 상쾌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즐겁게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시고. 자, 오늘 내용은 미국 증시의 랠리, 다우는 하락했고 S&P,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강했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다시 AI거든요. AI.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는 먼저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은 급등했는데 코스피는 주춤했죠. 코스닥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산 종목이 있습니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이것 한번 보고요. 야, 이렇게 반도체만 달릴 거냐? 2차전지 섹터에서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유. 왜 2차전지 섹터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2차전지 전기차 안 좋다는데 아니거든요. 전기차만 볼 게 아니라 이 2차전지 파장으로 넘어오는 전력, 토탈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테마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이제 이쪽 보이시죠? 하단에. 지금 다우지수는 79 포인트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이 398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른 게 이 등락률 보세요, 등락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5포인트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재 1513인데, 이 4.32, 이거 4.32. 이거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4.32. 나스닥 많이 올랐는데 1.63.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했냐? 잠깐 이제 미국 증시 강했던 이유를 잠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 카페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늘의 유망주라는 카페가 있고요.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들어옵니다. 제가 방송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냐. AI가 재점화됐고, 국장에서는 이 테마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 호조가 기술 전체를 땡겼습니다. 땡겼어요. 또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5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5월 14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법무부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 내용도 굉장히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땡기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가 강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랠리가 한국에는 이제 먼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이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소부장을 강력하게 매수했다는 점. 그 다음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잠시 이렇게 주춤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소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소부장이라는 게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기대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부장이 강했다는 것은 역시 또 반도체가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결국 수급이 좌우하니까 잠시 뒤에 또 알아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메이커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삼성물산과
SK 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 그래서 다음 주 국장은 한반도 강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미국 증시 핵심은 AI고 AI 반도체가 강하게 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선행지수였고 후행지수로 올라가는 테마군이 있는데 바로 2차 전지 섹터에서 ESS, BBU, UPS 이쪽이 최강자가 누구냐? 그게 이 주식을 땡기는 큰 요인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BBU, UPS는 중국도 넘보지 못하는 중국이 전기차에서 LFP로 탑을 먹고 있지만 이 AI 특수에서는 중국이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나타났어요. 그게 BBU와 UPS. 거기에 삼성 SDI가 글로벌 톱 클래스로 달리고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작년 이미 4월 달부터 저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미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7만 원 갈 때도 이거 LG하고 뒤집어집니다. 원래 황제주는 삼성 SDI였습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 제가 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효성중공업에 대한 주가를 얘기했죠.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또 올랐네요. 이제 35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84만 원 찍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여기서. 여기가 끝이었잖아요. 317만 원 고점 찍고 이게 한 번 고점 찍었는데 음봉 크게 주고 행보 그죠? 그리고 윗꼬리 주고 그리고 양봉 하나 주고 이게 또 한 번 양봉을 줬는데 윗꼬리를 주고 그 다음에 긴 장대 양봉 나오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거 매물대가 강했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걸 확 집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기본적 분석,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히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저점에 있는 수급에 있는 패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제 가족 회원님들한테 먼저 공유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님들한테. 저는 그런 것들은 제가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쓰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6학년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50대에 계시는 자산 운영에 좀 잘 하셔야 되는 분, 50대의 투자는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대, 30대, 저도 30대부터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기자 생활, 경제부 기자를 쭉 했지만 기자를 쭉 하면서 보게 되면 20, 30대에는 좀 더 강한 성장주를 가져가야 되고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좀 달라져야 되고 50대가 되면 안배를 해야 되죠. 성장주와 그 다음에 배당과 안정적 성장이 있는 종목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기대 수익률은 한 11%.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자,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여기서 음봉을 갖다가 밀렸는데 이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십자형이 나오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매물대를 잘 받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고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버렸다.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전력, 지금 미국이 지금 전력 수요 교체고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석유 에너지가 원전으로 자연광, 풍력, 재생에너지, 앞으로 에너지는 더 많이 소요가 돼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는 계속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력 테마 이슈는 절대 줄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이 못 따라오는 ESS와 BBU의 최강자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텔, 미국은 이제 인텔이 주가를 땡겼는데, 인텔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인텔이 1분기 매출이 135억 8천억 달러. 당초 1월에 인텔이 제시했던 127억 달러보다 9억 달러가 더 늘었어요. 9억 달러가. 그리고 전분기, 4분기죠. 137억 달러를 했는데, 좀 줄어긴 했는데,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수기에 이런 실적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런 거고요. 또 주당 EPS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당 EPS가. 그래서 이제 인텔이 어떻게 올랐냐. 참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참 저도 미국 기업에서 인텔이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게 인텔이에요. 인텔. 이런 거 보이시죠? 인텔. 이게 인텔의 좀 차트인데, 인텔이 작년 4월 달에 17.67달러.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70달러였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늘 아침이네요. 이 85달러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가는 82달러. 그래서 상승률이 한 20%. 여기에서 오락가락했던 게,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82달러. 갭상승을 쫙 해버렸죠. 그죠? 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인텔 쭉 볼까요? 인텔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4년도에 한번 강했다가, 그리고 25년도까지 쫙 빠졌어요. 그리고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거의 8월, 9월까지 이렇게 거의 한 10개월 동안 인텔이 바닥에서 아주 기었죠. 사실 저도 인텔은 이제 힘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턴했죠. 그래서 주식을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 계시잖아요. 미국 주식은 절대적으로 진입의 시점이 중요해요. 내가 이 주식을 언제 사냐. 그 진입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주식이 아무리 좋긴 한데 지금 이 주식을 사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현재 선명하게 투자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됐지만 주봉 차트 보세요. 그 다음에 월봉 차트 보시면 월봉 보시면 제가 보였죠. 10월달 24년도 그리고 한 1년여 거쳐서 바닥 올라가는 흐름 이런 사이클을 좀 보이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인텔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하루 만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올라갈 주식이 하루 만에 인텔이 끌어올렸다. 이런 차트를 보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25년도, 26년도. 이게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메이커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이제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그걸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지수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1억을 넣었으면 지금 아마 여러분 미국 지수에 넣었다고 하면 한 2억 5천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만에 2억 5천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미국 지수의 ETF는 가입 시점이 중요한데 좀 나이가 있으셔도 ETF를 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ETF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저는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ETF를 투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미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이제 선취가 됐기 때문에 상승률이 낮아져요. 앞으로 좋으니까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S&P 지수도 다 좋은데 저는 한국의 2차 전지 ETF를 사는 게 좋고 거기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를 골라서 그게 뭐냐고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그래서 그걸 골라서 여러분이 5천을 투자하시면 2년 내에 저는 더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장년 투자자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뭐 사야 되지 한다고 치면은 2차전지 ETF를 사시면 슈퍼사이클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는 2년 뒤, 3년 뒤에 찾는다고 치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노후 자금도 될 수 있다.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증권사를 통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HTS에서 ETF를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내용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간접 투자, 그리고 제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팔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2차전지 ETF를 좀 2, 3년 사이클을 보고 사놓겠다. 뭐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한 2천, 1,000 투자해도 저는 더블 장사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이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10년 봤잖아요. 자, 들어갔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목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특히 개별 종목을 사실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국처럼 미국도 좋다.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게 지금 올해 3월 말에 7천이 지금 만 됐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6,100이 지금 1,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4월 달, 작년 4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00이었는데 지금 1,500까지 갔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핵심주들,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인텔, 뭐 다들 브로드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만약에 인텔을 샀든 엔비디아를 샀든 브로드컴을 샀든 이걸 이때 작년 4월 달에 사서 한 1년 투자했으면 1억이 거의 3억 됐다. 그런 거죠. 한 3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이 한 2억 7천 정도 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은 때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다 좋은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도 좋은가 한번 볼게요. 지금도 좋은 거 맞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3월 달에 5만 원이 21만 원 갔으니까 정확하게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비슷하죠. 조금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00이 1,500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5만 6천 원이 22만 원 됐으니까 4배 올랐잖아요. 4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배 올랐어요. 근데 한국 지수가 더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작년에 4월 달에 20만 원 원저리인데 지금 122만 원. 하이닉스는 6배 올랐어요. 6배.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이 솟았기 때문에
한국도 월요일 시장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반짝 강한 장세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를 볼 때는 뭐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왔을 때는 이런 조정이 왔을 때는 사야 되는데 또 못 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판단을 냈을 때는 반도체 지수의 업황이나 등등 보고 사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 지수를 사지 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벤트 조정이 올 때 사라. 근데 이벤트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파동, 또 앞으로 이런 파동이 올 때, 그때는 사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지수가 126만 7천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한들 126만 원인데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정의 내에 사야 되겠다. 그러면 100주를 산다고 치면 20주만 사고 또 일주일 뒤에 20주, 일주일 뒤에 20주 적어도 45일에 걸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주가가 조정이 거치려면 거치고 계속 45일 동안 20주를 매주 산다고 치면은 결국 조정의 평균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가 되겠죠. 하지만 한 번에 이 주식을 다 2억을 사버린다. 그럼 리스크가 크겠죠.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분할 매수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반도체는 참 좋다. 아마 월요일 날 미국의 랠리에 힘입어서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역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 모드가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예탁금이 지금 여러분 잠시 뒤에 제가 이제 2차전지 섹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2차전지 좀 기다리시면 넘어갑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지난 어젯밤에 금요일 밤에 수급 동향을 봤더니 지금 고객 예탁금이 3조 5천억이 들어와서 126조가 됐고 주식경이 3조 2천억이 들어와 285조가 됐어요. 불과 4월 16일과 5일 사이에 274조가 286조가 됐으니까 거의 10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속도가 제가 올해 연말까지 320조를 얘기했는데 주식경이 320조를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 고객 예탁금은 제가 연말까지 거의 150조를 얘기했는데 거의 170조를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장세가 오게 되면 앞으로 자금이 한 60조, 70조 연말까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지금 판 자금이 꽤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지금 외국인이 1월달 이후에 66조 팔았죠. 그죠? 66조 팔았는데 자금이 지금 외국인이 판 것보다 2배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외국인은 차익 구간에 있다. 일정 부분. 자기가 10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주만 팔았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한 주도 아니죠. 0.3, 4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워낙 저가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손바뀜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에 넘어가야 한 번 더 랠리가 올 텐데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탁금이 강력한 홀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000매덕을 샀어요. 7,000매덕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1천억을 팔았는데 코스닥이 7,300을 샀잖아요. 어떤 종목 샀나 봤더니 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코스닥, SFA, 제주반도체, LB세미콘, HB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켄 다 이런 주식들 많이 샀어요. 다 반도체, 소부장,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 샀습니다. 반면에 판 기업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대장주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2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자꾸 이제 매도하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차익 구간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끌고 가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해 상반기에 주춤주춤했죠.
AI 이거 수익 나오겠어? 되겠어? 그런데 저도 지금 그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유료로 가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공시도 찾고 많은 데이터를 찾고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유료로 가입을 해서 딱 제가 원하는 잘 정확한 키워드를 넣고 몇 번 검색 두드리면 쫙 뽑아주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내 조수 한 3명 두고 할 일을 제미나이 하나 돈 주고 잘 쓰게 되면 해결이 되더라. 근데 빠를 거예요. 빨리 갈래? 천천히 갈래? 빨리 가려면 돈 주고 천천히 가려면 무료로 써. 근데 빨리 가려고 더 정교한 데이터를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투자, 아마존, 메타 이런 데가 확신을 했어요. 유료 수익 모델에 성공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AI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자신으로 받겠다. 그래서 AI 쓰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인프라,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LS일렉, 산일전기 다 적어도 효성중공업은 2년 전에 7만 원이 350만 원 같고 현대일렉은 2년 전에 2만 원이 지금 130만 원 같고 올라갔잖아요. 반도체, 똑똑한 인공지능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해. 그런데 부족해. 많이 꽂을수록 똑똑해져. 그래서 물량이 딸린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왜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런데 전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2차 전지는 담아놓고 쓰는 ESS 분야가 있어요. ESS. 아, 그래, ESS가 있지. 그런데 지금은 북미는 이제 중국이 독점을 치다가 중국이 이제 작년 후반부터 손을 떼기 시작했고 한국이 이제 북미를 대체하고 EU에서도 이제 그렇고 지금 중국이 자체 내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CATL, BRD, EV에너지 수지가 높은 것 같지만 중국이 많아요. 그리고 북미하고. 근데 이 ESS가 이 방위 안보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국이 못 들어간다. 하지만 2년 전에 받아놓은 오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신규 물량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ESS가 하나 있는데 ESS하고 세트로 가는 게 BBU와 UPS예요. UPS. 근데 이 BBU와 UPS가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 독점이야. 거기에서 삼성 SDI가 탑 클래스고 LG가 쫓아가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회원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가족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가격을 투자하셔서 친구처럼 하는 것도 괜찮다. 필요하시면 참고해라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까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1억 이상 투자하시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잔씩 2잔씩 마신 경우 많죠? 전 딱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하면 그러면 BBU와 UPS 강자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삼성 SDI다. BBU 절대 강자. AI 데이터 센터 시장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용 렉 BBU가 압도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삼성께 최고다. 왜 이렇게 좋냐?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메타는 왜 샀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들이 삼성 SDI에 다녀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 이게 BBU 때문에 왔어요. BBU, UPS. BBU를 쓰면 UPS, 정전을 막아주는 UPS가 필요하죠. AI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장 점유율이 삼성 SDI가 40% 이상이야. 작년까지 한 43인데 아마 지금 삼성은 올해 6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이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LG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또 이 내용에서 왜 그러면은 이게 강하냐?
삼성과 LG를 비교해 봤더니 삼성께 SBB라고 화재 예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고출력이 특화되어 있어. 출력은 높고 화재는 낮아. 그게 이제 SBB죠. 삼성 배터리 박스. LG도 하고 있어요. LG는 이제 삼성이 LMO에 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 못 따라가. 우리는 좀 차별화해서 LFP와 NCM을 하자.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삼성은 토탈 솔루션. 냉각과 배터리를 같이 묶어서 가죠. 삼성은 ESS와 UPS와 BBU를 묶어서 가죠. 그래서 제가 북미에서 ESS가 올해 최소 100기가 또는 122기가가 예상이 되는데 결국 삼성이 탑으로 갈 거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삼성이 북미에서 가장 많은 ESS 수주를 받을 거고 글로벌에서도 많이 받을 거다. 왜? 바로 화재 안전성과 고출력.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 BBU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리튬 이온. 리튬 이온은 한국이 최고잖아요. 중국은 LFP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따라오려고 역시 노력하고 있죠. 저가형. 역시 이것도 LFP로. 그런데 삼성은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LFP로. 우리 지금 이거 리튬 이온도 하는데 LFP도 할 거야. 그러니까 삼성은 전기차 시장에서 LFP 때문에 타임을 놓쳤는데 이 부분에서 BBU, UPS에서 삼성이 탑클래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수익이 났고 이제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눈치를 챘어.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데이터가 나오면 후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이 데이터를 주면 분기마다 IR 때 그걸 보고 묻고 하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 한두 사람이 어떻게 많은 것을 찾고 하겠어요. 매일 리포트를 쏟아내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 뭐 전직 기자였고 스톡코피를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쪽만 전문적으로 파고 있죠. 계속 찾고 파고 여기서 스톡코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규모 봤더니 올해만 UPS 시장, 이 UPS입니다. BBU 빼고 이게 65억 8천만 달러, 9조 원 정도. AI 서버 증설 때문에 매년 7 내지 8%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좋다. 삼성이 아마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올해 한 5배 정도 는데요. 5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삼성이 지금 선두를 다투고 있고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UPS BBU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못 따라오는 한국의 새로운 강자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좀 이런 테마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감안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이버 카페 오늘의 유망주.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인데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일부 유료가 있어요. 제가 가족 회원제라는 걸 운영을 해요. 여기. 먼저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 키워드에 오늘의 유망주를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 카페 오늘의 유망주 와우 페이퍼 나오죠.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딱 나오죠. 여기에 이제 카페 가입하기를 딱 누르시면 가입이 되는 거죠. 가입하기 누르면 여기 정보들 다 무료예요. 오늘도 뭐 제가 미국 시장 정리했고 국내 정보사 리포트도 압축하고 제 투자 전략도 하루에 올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멤버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 회원제가 있어요. 가족 회원제가 있는데 가입하려면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5월 가족 회원 모집 이 부분은 이제 일요일까지만 접수를 하고 딱 마감할 겁니다. 제가 원래 화요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땡겨서 일요일까지만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가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등록 방법, 뭐 하루 커피 한 잔 값인데 입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입 신청란에다가 글쓰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신청했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문자 보내기. 여기 보면 전화는 안 되는 문자만 있어요. 그 문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내용 올려주시면 돼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저 누구누구고 카페 아이디 뭔데
가입 신청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해놓은 파일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내가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자료 찾아갖고 좀 강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가게 삼성 에피스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40대, 60대가 투자할 종목군들 몇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